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 무역 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향후 통화 정책을 운영하며 관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인구 대응을 향후 구조개혁과제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경제TV가 개최한 2019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름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선 신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또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증권가에선 FOMC가 예상보다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증권가의 반응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결과가 현지 시간 11일 발표됐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7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금리 기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FOMC 결과가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회의 결과는 인하 같은 동결이라며 파월 의장은 물가가 2%를 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연준의 전망표를 보면 물가가 상당 기간 2%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앞으로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를 상회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함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연준의 전망과 달리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하지만 한두 차례 인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미국 경제는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키움증권 또한 동결보다는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미중 무역 협상 변동성이 높고 내년에도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은 미중 간 무역 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향후 통화 정책을 운영하며 관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표했습니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인구 대응을 향후 구조개혁과제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까지 합계 출산율은 0.93명, 출생아 수 23만 2천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인구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7%가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9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올라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가가 오르게 되고 거래가 하나둘씩 이뤄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구별로 양천구의 아파트값이 0.54%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 등 강남권 4구도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확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서울경제TV가 강남 교보타워에서 개최한 2019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 변수가 많았던 올해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지 신중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 상승과 하락을 두고 열띤 토론도 펼쳤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연장을 꽉 채운 200여 명의 사람들. 스크린에 띄운 부동산 자료를 카메라에 담기 바쁘고 내용을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 랩장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값은 하락했지만 서울은 7월부터 반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8억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서울 지역의 웬만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오름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두고선 신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디고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서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은 에코세대로 불리는 30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에선 대전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울산은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금리가 너무 낮은 편이고 또 서울의 공급 물량에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가격 오름세는 2020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에서 유망한 분양 지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이미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데이터가 있어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정보를 한눈에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프롭테크 산업에 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죠. 이번 서울경제TV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 대표적 프롭테크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의 심상민 대표 강연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일이 발품 팔아야 얻을 수 있었던 아파트 정보. 이제는 손품만 팔아도 됩니다. 심상민 대표는 직접 살아보지 않아도 알기 쉽게 아파트 정보를 제공한다고 프롭테크의 장점을 소개했습니다. 교통이나 교육 환경은 물론 층간소음이나 채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시간별로, 계절별로 햇빛에 어떤 층에 어떤 라인이 햇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실제 직접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그 시간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또 지금 여름이면 겨울의 햇빛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보지 않고 투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6일 조정 대상 지역 규제 해제 발표 후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인기 검색 순위 상위를 장식한 건 부산 아파트들. 매수 희망자들의 부산 지역 검색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중개업소로의 전화로, 그 전화가 실제 부동산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프롭테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정보 검색과 실제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많이 투자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집을 찾는 사람이 600만 명을 넘어선 모바일 시대. 40여 개의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투자받은 금액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기술을 더해 프롭테크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에선 내년도 집값 전망을 두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이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는 김종갑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 그리고 이진규 바람의 둥지 대표였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바람의 색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누구 말이 맞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 어제 갔다 오셨잖아요. 네. 일단 뭐 하락이냐 상승이냐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은데 하락 전망을 내놓은 분은 김종갑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자, 일단은 김종갑 위원은 이 거래량과 전세가율을 근거로 이 하락세를 점쳤습니다. 자, 김 위원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 이 주택 거래량은 이 매매 가격보다 선행한다. 라면서 근데 거래급감은 이제 단기에서 중기로 봤을 때 집값 정체 그리고 하락 징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 의원은 이 수요 부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또 거래 실종 시에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줄면 좀 길게 봤을 때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 의원이 좀 어제 제시한 이 그래프를 좀 함께 보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자, 작년 8월 거래량을 좀 보면 자, 빨간색 선이 좀 높아 있는 그 부분인데 거래량이 확 올라가네요. 네, 거래량이 높은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달인 9월에 이제 시세 증감률 저기 수치로 나오는 게 3.83%인데 자, 정점을 찍은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선이죠. 예. 자, 그런데 올해 9월을 보면 끝쪽 제일 우측 끝쪽인데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요. 시세 증감률을 또 보면 0.58%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김 의원 말대로 이 거래량이 많을 땐 시세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고 거래량이 줄었던 시기에는 시세도 내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이 하락 이 근거로 이 전세가율 그래프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김 의원은 이 전세 가격 하락은 이 갭 투자 요인이 줄어들고 또 집값을 하락시키는 징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주택 전세 가격은 이 매매 가격보다 선행하는데 이 단기에서 중기 이 매수보다는 전세로 살겠다는 의지 때문에 집값 정체 및 또 하락 징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프를 좀 보면 2016년 5, 6월경 전세가율이 제일 높죠. 지금 75.1%인데 이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올해 10월쯤 보면 전반적으로 10월까지 쭉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보면 이 전세 가격이 올라야 그래서 이 집값과의 차이가 별로 안 나야 갭 투자에 사람들이 나서는데 이 전세값이 하락하면 집값과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은 돈을 들여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갭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곧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고 주느냐에 따라서 수요 공급을 지금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갭 투자를 통해서 금액의 차이로서 갭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을 찾은 건데 이걸로 이제 내린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오른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진규 바람의 둥지 대표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역시 좀 반대 주장을 좀 펼치셨는데 자, 이진규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자, 이 대표가 제시한 그래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복잡한데 쉽게 색깔로 좀 구분해서 보면 자, 아랫부분에 빨간색 그래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서울 입주 물량입니다. 그리고 그 맨 위로 파란색 선이 이 서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자, 서울 입주 물량을 좀 보면 자, 올해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서울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이 공급 감소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우상향,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얘기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건 당장 공급이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특히 서울 지역이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이 대표는 대전 지역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을 했는데요. 자, 다음 준비한 그래프 또 보시면 이게 이제 대전 지역인데 아까 마찬가지로 빨간색 그래프가 대전 입주 물량이고요. 또 파란색 선이 대전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면 이 대전 지역은 내년 입주 물량이 좀 늘었다가 이후에 매해 감소하는 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매 가격 지수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공급이냐 아니면 전세가율과 거래량이냐에 따라서 두 분의 입장이 좀 많이 달랐다라는 부분으로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이맘때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어느 지역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갔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좀 이야기를 하던가요? 뭐 투자자나 뭐 실거주 목적이나 뭐 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은 큰 뭐 부분인데 자, 일단은 김종갑 위원과 이진규 대표 모두 뭐 서울 지역은 뭐 굉장히 좀 유망할 거다. 뭐 많은 업계에서도 뭐 많이들 그런 뭐 예측은 하죠. 결국은 뭐 서울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자, 그런데 김종갑 위원은 지금 사상 최장 기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아까 저희 뉴스에서도 조금 전에 24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김종갑 위원은 굳이 매입을 한다면 서울 지역을 좀 노려봐라. 왜냐하면 저 인구 밀집 지역이니까. 그리고 특히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만 매입해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의원은 이제 부동산은 폭등 아니면 폭락한다 이런 좀 다소 격한 표현도 좀 썼는데 자, 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서울 아파트는 이제 폭락할 차례다. 물론 뭐 당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당장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투자할 때 좀 꼼꼼히 그리고 좀 조심히 투자해라 이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또 이진규 대표도 뭐 서울 집값은 앞으로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좀 집값을 결정하는 이 3대 변수가 이 공급과 유동성 그리고 심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심리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서울 이 공급 부족은 늘상 있어 왔던 얘기고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늘 있으니까 심리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대표는 이 집값 사이클은 좀 7년 주기로 이 상승과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2023년까지는 좀 시장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는 이 부산이나 대구는 좀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이 반면에 대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입주 물량이 많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대표는 지금 상승장을 예측했지만 만약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 전국이 다 꺾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네. 서울교직TV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로 알아본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디자인의 변화로 관심을 모은 기아자동차의 3세대 K5가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 등 경쟁 차종을 제치고 국내 중형 승용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랑이 얼굴을 내건 기아자동차의 3세대 K5가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지난 2015년 2세대 이후 4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친 신형 K5는 기아차 최초로 사흘 만에 사전 계약 10,000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기의 원인으로는 디자인의 변화가 꼽힙니다. 분리됐던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는 유기적으로 연결됐고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주간주행 등도 적용됐습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을 주제로 운전석이 운전자를 감싸는 비대칭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신형 K5의 실적으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의 판도도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은 현대차 소나타와 기아차 K5, 쉐보레 말리부, 르노 삼성 SM5 등으로 이뤄졌지만 소나타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나타는 지난 5월 13,000대를 판매한 후 6월에는 10,000대 밑으로 떨어지더니 9월 판매량은 7,000대 수준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반영해 기아차는 K5의 연간 판매 목표를 6만 대에서 7만 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저희 중형 세단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10년 31만 대에서 현재는 18만 대 수준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세단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재환기시키고 2030 젊은 세대에 어필해서 최대한 중형 세단을 재부흥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형 K5의 흥행으로 K 시리즈의 역대 최다 판매량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춤했던 중형 세단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S&P 500 등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로 한정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상품이라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 금지하는 안을 공개했는데 40조 원 이상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는 은행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대신 일반 투자자에겐 녹취와 투자 숙려 제도를 적용하게 되고 고난도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서 별도 교부 등 판매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고생물학자들이 약 7천만 년 동안 남부 지역에 살았던 새로운 초식 공룡 2종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공룡 중 하나는 눌로티탄 글래시아리스로 이름 붙었는데 길이가 25m에 달합니다. 4다리로 걷는 긴목 공룡인 눌로티탄은 지구상에 살았던 마지막 거대 공룡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같이 발견된 다른 공룡 이사시커서 산타카루센시스는 길이가 4m로 측정됐고 뒷다리로 빠르게 움직였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발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무리를 지어 사는 종인 이자시쿠스 산타카루센시스도 발견했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스웨덴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온 이래 툰베리가 가장 나이 어린 수상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힘있는 개인이 세계를 빚어간다는 훌륭한 인물 개념에 기반해 그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으나 불평등과 사회적 격변, 정치적 마비 속에 전통적인 유명 인사들이 대중을 실망시키는 시점에 툰베리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발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습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를 취임한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전체 19명의 장관 중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새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정권 넘버2인 부총리 겸 재무장관에 32살의 카트리 쿨무니를 임명했습니다. 내무장관과 교육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전원 여성으로 구성됐고 고용부와 보건부, 지방자치부, 과학문화부 등의 줄줄이 여성 장관이 포진됐습니다. 이 정도면 핀란드를 여성이 통치하는 아마조네스 국가라고 해도 될 수준입니다. 핀란드는 일찍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활발했습니다. 1906년 유럽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고 1990년 세계 최초로 여성을 국방장관에 기용한 나라도 핀란드였습니다. 솟아오르는 파도 위에서 두 발로 보드에 올라타더니 쏟아지는 파도 속을 미끄러져 통과합니다. 올해 47살인 서핑 선수 켈리 슬레이터가 하와이 파이프 마스터즈에서 8번째 파이프라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슬레이터는 세계 챔피언을 11번이나 차지한 서핑의 전설입니다. 서핑은 내년 도쿄에서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슬레이터는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서핑은 일정하지 않은 파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는 없지만 보드에 올라타 얼마나 빨리 기술에 들어가는지 연결 동작에서 속도가 느려지지는 않는지로 승부를 가릅니다. 세계적 미투 운동을 촉발한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피해 여성들과 300억 원의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와인스틴과 파산한 그의 영화 제작사인 와인스틴 컴퍼니 이사회는 와인스틴과 회사 측을 상대로 현재 걸려있는 거의 모든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1억 원을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중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앞서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와 뉴요커는 와인스틴의 추악한 성추문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마 서먼과 귀네스 펠트로, 엔젤리나 졸리 등 유명 여배우를 비롯해 영화 관계자들까지
그의 성범죄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동해안에 있는 화이트섬에서 현재 시간으로 지난 9일 오후 화산이 분출해 최소 5명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날 화산 분출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섬에는 분출 당시 100여 명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그 후 5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정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화산 분출로 다친 사람도 20명 가까이 된다며 대부분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북섬 동부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 있는 화이트섬은 북섬 해안선에서 48km 정도 떨어진 화산섬으로 화산 분화구 관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 아침 집 나서실 때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였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됐지만 한낮에도 서울의 낮 기온 3.4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옷차림 두텁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옴에 따라 기온은 내려갔지만 미세먼지가 물러가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일부 동해안 지역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저녁부터는 중서부 지역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북부 지역에 5mm 내외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로 춥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8도, 수원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영하 1도 보이겠고 낮 기온 강릉 9도, 울진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광주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6m로 매우 높거나 거세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안팎 보이며 춥겠습니다. 또한 모레 중부지방에 비나 눈 소식 들어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신길 더샵 아파트의 최고 경쟁률이 711대 1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첨만 된다면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에 너도 나도 청약을 넣은 겁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까지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시장, 그리고 당첨만으로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달려든 이 상황, 씁쓸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